변상현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킹메이커 연출을 맡은 변상현입니다. 네. 설경구 배우님 인사. 네, 반갑습니다. 설경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영화를 처음 관람하시는 일반 관객분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지금 엄중한 시기, 코로나로 되게 엄중한 시기인데 저희도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렇습니다. 12월 29일 날 개봉하는데 좀 더 악화되고 있어서 여러분께서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또 힘 좀 많이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굳은 날씨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창래 역할을 하고 너무 설레이네요. 요즘 힘든 시기에 이렇게 많은 관심 갖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장 먼저 이렇게 영화 관람해 주시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12월 29일 날 개봉 날짜를 확정을 했는데 제작진, 투자진 좀 굉장히 큰 결단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저희를 좀 영화를 보고 좋게 보셨다면 좀 지지해 주셔가지고 저희의 정말 킹메이커가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최초로 시사 관람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친필 사인 포스터를 준비했습니다. 네, 감독님부터 지목해주시면 앞으로 나와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간 후드티. 예. 저는 여기 앞에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예, 저는 아침부터 여기 오셔가지고 대기하시는 거 봐가지고요. 저희 이거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좋은 입소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자, 그럼 이제 설경구, 이성규 두 배우분들에게 이제 공통 질문인데요. 좀 연기적인 부분이나 극중에 연기하신 인물에 대해서는 좀 세세한 부분들은 조금 뒤에 이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이 영화에 좀 참여를 하시게 된 좀 어떤 과정이 좀 궁금하고 시나리오를 통해서 연기하신 그 인물에 대한 인상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노란당 시나리오를 받으면서 1+1으로 킹메이커를 같이 받았습니다. 킹메이커를 읽었을 때 불안당이 먼저여가지고 눈에 잘 안 들어왔었어요, 킹메이커가. 그리고 이게 고 김대중 전 대통령님을 모티브로 삼은 캐릭터여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 캐릭터 이름이 실제 이름을 써서 김대중 역할이어가지고 거기서 부담이 너무 커서 일단 치우고 불안당에 일단 집중을 하자 하고 나서 처음 변상현 감독님을 겪었죠. 불안당을 찍는 과정에서 하루하루가 참 즐거웠어요. 이분들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루하루 현장 가는 게 좀 궁금했었어요. 하루하루가. 그렇게 해서 완성된 완성본을 봤을 때도 색감이나 그렇게 너무 좋아서 이런 스타일을 가지고 60년대, 70년대 이야기를 올드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 같아서 또 새로운 또 장르의 정치의 외피를 두른 장르 영화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어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 역할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름을 좀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은범이 됐는데 그러니까 좀 무게가 조금 하중이 좀 덜 오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그분을 모사하거나 행동을 흉내내는 걸 조금 배제하고 저희가 접근해가는 김은범으로 접근해가는 과정을 좀 그쪽에 좀 치우쳐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시나리오 정 감독님이 저한테 시나리오 주신 것도 너무 감사했고 또 경구성님이 저를 추천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했고 근데 그만큼 또 부담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저희가 60, 70년대 선거판을 그리고 있지만 또 청년부터 노년까지 연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과연 내가 이거를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감당할 자신이 있나? 이런 의문을 가졌고 그것도 불안다는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저랑 함께 있는 전혜진 씨가 불안당에 출연을 했고 그분들의 어떤 팀워크도 잘 알고 있고 저도 불안당을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또 불안당 팬분들의 그 팬덤이 굉장히 세잖아요. 과연 그분들이 이게 불안당 제작진이 그대로 같이 이 영화를 진행을 하시는데 제가 과연 여기 함께 해도 될까라는 또 고민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때 제가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찍고 있었는데 그 극중에 제가 극장에서 극중에 이재한 씨와 통화하는 장면이 있어요. 정말 우연찮게 그때 나왔던 영화가 박하사편이었어요. 이건 뭐지? 너무 신기했고 그 다다음 날인가 제가 머리를 하러 샤워를 했는데 우연찮게 변성현 감독을 만나가지고 이건 좀 운명처럼 이 작품이 저한테 다가온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고 용기 내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이 작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떤 운명처럼 이 영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운명처럼 만들어진 영화의 결과물에 다들 아주 만족을 하시죠? 네. 박수. 그럼 이성균 배우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극중 김운봉이라는 인물이 이제 빛이라면 서창대는 그림자 같은 인물인데요.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뒤에서 이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서창대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과 갈등 그리고 서로의 생각이 이제 다름으로써 일어나는 그런 이제 어떤 상황들이 오늘 이제 인물의 어떤 감정적으로 좀 굉장히 좀 복잡한 인물을 연기하신 것 같은데요. 그 연기하신 그 서창대라는 인물이 관객이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시기를 원하시면서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도 모티브가 있는 역할이지만 다른 역할보다 제가 모티브를 삼았던 엄창욱이라는 인물이 정보가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런 면은 조금 더 자유로웠고 그렇기 때문에 감독님하고 어떤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어떻게 구체화시킬까? 근데 감독님하고 얘기할 때는 왜 서창대라는 인물이 그림자에 숨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 거에 정당성을 가지고 연기하려고 했고 저의 욕망이나 어떤 꿈을 김은범이란 인물의 투영에서 실현하고 싶어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또 나오는 꿈이 킹메이커지만 그에 따른 보상심리에 대한 그 욕망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딜레마를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서창대라는 인물이 이제 그쪽에서 굉장히 흥미롭죠. 왜냐면 이제 선거에서 뒤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제 굉장히 좀 비열한 짓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 영화를 보는 이제 관객 입장에서는 그 인물이 단순히 나쁜 놈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그냥 서창대 인물에게 어떤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그런 행동들을 지켜보게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성균 배우님이 인물에 대한 어떤 연기를 너무 굉장히 훌륭하게 잘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에게 이제 질문을 드리자면 서창대라는 인물을 이렇게 만드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려를 하셨을까요? 단순히 이제 관객이 이 인물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그냥 딱 나눠가지고 뭔가 판단하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좀 고민을 하게 만드는 지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저 이 영화를 다시 곱씹어 보면은 삼막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 고포에서의 선거와 그 다음에 경선, 중간에 경선, 그리고 마지막 대선을 위한 그 여정이 담겨져 있는데 그 창대를 1~3막을 비교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장르적인 시퀀스는 2막이거든요. 경선이 있는 사람들이
주요 문제적으로 나오는 그런데 사실 1막과 3막에서 청대가 하는 행동은 같은 행동인데 그걸 되게 다르게 연출하고 그리고 다르게 연기를 했어요. 사실은 1막에서는 저 행동이 어쩌면 귀여워 보일 수도 있고 재기발랄하고 재치 있어 보일 수도 있는 행동이 마지막에는 그게 어떻게 비춰질지가는 좀 서슬이 펄해 보일 수도 있고 그게 슬플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청대에 대해서 성균 선배랑 이야기를 되게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사람을 싫어하게 만들지 말자. 처음에 이 사람이 하는 행동과 별개로 조금은 좀 매력적인 그래서 성균 선배님이 가지고 있는 좀 호감적인 이미지를 좀 더 이용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선배님도 이제 그래서 그리고 후반에 또 청대를 미워한다기보다는 연민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뭐 기억나는 거는 준비하는 내내 성균 선배랑 거의 술을 먹으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밤새 얘기하다가 이제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똑같은 얘기 또 하고 그러면서 이제 준비를 차근차근 청대에 대해서 했었던 것 같아요. 감동을 받을 뻔했다가 이제 술이 나와서 재밌습니다. 이제 설명구 선생 질문 드리겠습니다. 떨리네요. 제가 이 영화 보고 나서 갑자기 이제 약간 박하사탕 얘기가 나면서 99년에 이제 박하사탕을 극장에서 봤던 기억이 나가지고 오늘 저는 설명구 교수님을 가까이서 이렇게 처음 듣는 거라서 이성균 병인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거의 안 하잖아요. 오늘 좀 특별히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김은봉이라는 인물에게 저는 이 영화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청대라는 인물이 김은봉을 봤을 때 어떤 느끼는 감정이 관객들도 같이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김은봉이라는 인물이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좀 뭔가 큰 사람을 뭔가 얘기를 할 때 거목이라는 어떤 표현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느낌이 이렇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연설을 하는 장면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김은봉이라는 인물을 볼 때는 그냥 청중의 입장에서 인물을 좀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설이 하게 되면은 영화 속에서 인물 어떤 청중들이 느꼈던 어떤 그런 감정을 고스란히 이제 영화를 보는 어떤 관객에게 전달이 돼서 뭔가 지지를 하고 싶고 뭔가 어떤 이상에 동참하고 싶어지는 어떤 그런 좀 이렇게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런 건 이제 성경 변이 워낙 이제 연기를 굉장히 잘 하셨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인물을 연기하시면서 많이 고민하셨던 부분 그리고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연설 장면이 저한테는 좀 많이 어려웠고 촬영 전부터 감독님한테 이 톤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제가 남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외쳐본 적도 없고 암담했었습니다. 도움 청할 때도 없고 그래서 제작진에서인가 실제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부정해 주신 현 국회의원님이랑 어떻게 이야기가 됐는지 그분이 보내면 자기가 조금 해보겠다고 했는데 제가 좀 거절했습니다. 거절했다기보다 좀 그렇게 되면 또 제가 또 지적을 받으면서 그분을 막 모사를 해야 되고 막 그런 과정이 저는 조금 저의 연기가 또 저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흉내를 내기 시작하면 제가 갈 길을 못 찾을 것 같아서 저 나름대로 그분의 연설 장면도 찾아보기도 했고 그리고 연설문 같은 거 그대로 차용해서 쓰는 게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솔직히 집에서 연습할 수도 없는 문제고 큰 소리 쓰는 거 숙소 가서 또 할 수 없는 문제고 근데 또 큰 장충공원 연설 같은 거는 그 인원이 세트장에서 혼자 외롭게 찍었거든요. 근데 CG로 이렇게 합성을 시킨 건데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리고 연설이라는 게 대화가 아니고 제가 일방적으로
호소해야 되고 설득해야 되고 제가 갖고 있는 이상과 가치와 철학을 다 전달해줘서 한 분 한 분 다 제가 표로 가져와야 되는 그런 목적이 뚜렷한데 그게 또 설득력이 없어 보이면은 그냥 소리만 지르는 것처럼 보이면은 이게 또 이 캐릭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저는 연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감독님이랑 그 톤 조절하면서 어떻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연설 장면 저 한 2번 봤는데 오늘도 봤는데 아직도 쑥스럽습니다. 그 중에 그 김은봉이라는 인물이 연설하는 장면에서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꿈과 어떤 이상 이런 것들이 잘 전달이 됐나요? 좀 잘 전달이 됐으면 큰 박수. 그럼 이제 인물인들 이제 남기신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빌리님이 남겨주셨는데요. 감독님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창대가 운범의 사무실로 돌아간 후 창대와 운범이 대화하는 씬을 보면 창대가 운범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는 연출이 있는데요. 이후 창대와 운범의 얼굴에 밝은 빛이 비치는데 이건 어떤 의도였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 창대의 대사가 선생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빼먹는 국감단지가 되기 싫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였어요. 그리고 곧이어 둘이 대화를 하다가 온몸의 그림자 속으로 숨었을 때 그 국감단지 이상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데 밖에서 오는 영화적 그러니까는 리얼리티로 치면은 밖에서 오는 불빛인데 그 창대가 빛을 보고 싶다라는 욕망이에요. 그리고 금방 그 빛을 사라지고 그 온범의 얼굴을 스친 다음에 다시 사라지죠. 그래서 그런 장치를 마지막까지 썼어요. 마지막에도 비슷한 게 있는데 창대가 혼자 남은 곳에서 저쪽에서 빛이 들어오는데 창대는 그 빛을 보지 못해요. 차마 볼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본인의 욕망, 빛과 그림자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보는 시선일 수도 있는데 본인이 자기를 생각하는 본인의 욕망이랑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의 주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좀 그 조명을 통해서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 뭐 질문이 벌써 한 135개가 넘어가요. 굉장히 많은 영화에 대해서 정말 관심들이 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스트 워터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설경구 배우님께 드린 질문입니다. 전작에서도 상대의 이름이 창대였는데 혹시 어떤 기분이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이성균 배우님께 질문 드리는 것은 설경구 배우님과의 두 번의 포옹신이 있는데 감정이 너무나도 달랐던 것 같습니다. 각각의 씬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라고 질문을 남겼었습니다. 예, 그 자산하고 때는 장창대였고 이번에는 서창대입니다. 또 공통점이 있으면 감독님 두 분 다 장창대는 자산어부에서 나오는 몇 줄 장창대에 대한 설명 갖고 그 역할을 만드셨고 또 서창대는 그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자서전에 나오는 몇 줄 안 되는 엄청나게 대한 이야기를 갖고서 엄청나게 또 새롭게 만들어져서 공통점이 참 많은 이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산어부 홍보하면서 자꾸 제 입에서 서창대라고 감독님 이주일 감독님이 장창대야 그래가지고 제가 헷갈릴 정도로 창대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 아닌데 올해는 저희 파트너가 다 창대입니다. 희한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 창대란 이름은 그 스태프를 다 이렇게 유심 보셨으면 서창대란 이름의 그 스태프분이 계시더라고요. 보셨습니까? 네, 안 보신 걸로 그러면. 네, 이성균 배우님. 네. 그 어떻게 그 극중 이제 두 번의 포옹신이 있는데 좀 감정이 좀 달랐던 것 같다고 느끼셨는데. 일단은 첫 번째 포옹은 경선 1위구
취해서 포옹하는 장면이 한 번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중정 받다가 위로받는 포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김은범이라는 인물은 제가 모시는 어떤 뭐 직장 상사를 떠나서 저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저의 이상을 구현해 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김은범을 안고 있지만 저의 꿈을 안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중정을 갔다 와서는 그만큼 어떤 꿈한테 위로받고 싶은 마음으로 포옹을 했다고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지금 갖고 고민해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마블 빠소니님이 남겨준 질문인데요. 감독님하고 이제 배우분들 다 같은 질문인데, 운범은 정말로 창대가 자작극을 벌였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배우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하다고 남겨주셨고요. 네, 감독님은 이제 연출은 어떻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연출을 이제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게 그 경부 선배님한테 궁금한 게, 제가 불안당, 혹시 여기 불안당을 보셨으면은, 근데 저 불안당에서 그 현수라는 인물, 임시완이라는 인물에게 자신의 과거를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과거를 얘기하면은 임시완이라는 배우가 형 나 경찰이야 라고 대화를 하는데, 저는 그 장면을 실제 제호의 과거라고 생각하고 연출을 했어요. 그리고 시나리오를 썼고. 근데 경구 선배님이 영화 끝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거는 제호의 거짓말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배님 그거 진짜예요 라고, 아니야 거짓말이야 라고 하셔서, 아니 그걸 내가 썼는데 뭔 소리야 라고 했는데, 선배님이 진짜 그렇게 하셨어요. 나는 그런 걸로 연기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순간에, 제가 썼지만 마지막 표현하는 것은 배우였고, 저는 그래서 그걸 믿고 있거든요. 아직 불안당이라는 영화에서는 그러지 않았고, 저는 그래서 저도 질문을 드리고, 운범이는 감독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썼는지 듣고, 저는 제가 감독님 말을 듣고 제가 말을 바꾸지 않을 거니까 저는 반신반의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생각은 운범은 창대가 차나 거기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의심을 했었습니다. 네, 이러니까 저한테 질문을. 저는 의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워낙 변화무쌍한 사람이어서 서창대라는 그 김은범이 여태까지 생각했던 대의 그 목적은 수단과 과정 또한 정당해야 된다고 믿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서창대의 그런 수단과 과정이 그 수위를 좀 김은범과는 좀 차이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그 전에 했었고, 그리고 그 전에 신문을 회의 때 보이면서 그래도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고, 그게 딱 터졌을 때 의심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혹시 라고 했을 때, 딱 던졌을 때 예? 라고 했을 때 저는 믿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도 하면. 네. 그럼 이성규 배우님은 그 극 중에서 그 일을 이제 김은봉이라는 인물이 이제 내가 그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으셨는지. 일단은 그런 의심하는 것에 대한 배신감이 되게 컸다고 생각해요. 네. 그게 뭐 나를 의심을 얼만큼 했는지보다 그 말이 던져진 거에 대한 약간 뭔가 무너짐이 되게 크지 않나. 자, 그럼 진만희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이제 설경구, 이성균 두 배우분들의 청중 또는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한 연설 연기를 매우 카리스마 넘치게 보여주시는데, 그 톤이나 말투 구사에서 어려운 점들은 없으셨는지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그 목포 연설 할 때는 그래도 보조 출연분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대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천공원 연설은
세트에서 혼자 찍다 보니까 톤을 어떻게 규모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 규모에 따라서 저의 이 호소력이 전달이 어디까지 돼야 되는지 잘 가늠이 안 와서 제 기억으로는 군중들을 옛날 필름을 좀 연설 한번 하고 그걸 한번 섞어보고 합성 그때 좀 어설프지만 그래서 제 톤과 그 옛날 필름에 있는 그 군중들과의 어떤 그 거리감을 좀 느끼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목포 연설 장면 같은 경우는 어떤 위기의 순간을 연설을 통해 가지고 또 극복을 하게 되고 충격을 사로잡게 되는데 그런 어떤 연설을 할 때 어떤 뭐 특정 어떤 단어나 이런 부분에 또 뭔가 이렇게 또 강조를 하시거나 이런 부분들도 또 필요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또 사투리를 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사실 사투리를 저희 같이 출연했던 윤세용 씨한테 목포 분이신데 전체를 다 연습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감독님한테 보여드리고 리딩을 하고 이제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걷어내는 작업을 했어요. 오히려 더 보충하는 게 아니고 이제 걷어냅시다. 그래서 오히려 그 실제 모티브가 됐던 그분으로부터 조금 멀어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좀 다가가려고 했고 목포 연설 장면 같은 경우도 어쩔 수 없는 지명이 목포에서 하는 거지. 저는 감정이 왔던 테이크도 있었고 호 왔던 테이크도 있었고 잘 안 됐던 테이크도 꽤 있었었는데 그런 뭐 어떤 대사를 이 대사는 강조해야 된다는 계산에 의해서 연설을 한 게 아니고 감정이 오면 그 감정에 맡겨서 그냥 저를 믿고 그냥 했었고 또 저쪽 원신 원가수로 그 케이블로 해서 저한테 오면서 그 타이밍도 또 정확히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계산하기도 좀 제가 또 나름 또 그걸 계산을 또 해야 됐어서 딱 저한테 왔을 때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 계산도 있어야 돼서 그냥 물론 뭐 크게 의식은 안 했고 그냥 저를 맡기고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 대사를 강조하자 이 대사는 강조하고 또 집자라는 그런 계산은 특별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청중을 사로잡았던 것처럼 그 관객을 사로잡는 어떤 굉장히 어떤 중요한 장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설경구 배우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님이 남겨주신 이제 질문인데요. 질문에 앞서 이제 영화 소감을 좀 짧게 남겨주셨는데 한국 영화에서 가장 독특한 색깔의 정치 이야기였습니다. 정치 이야기이면서 우리네 삶의 이야기였고 작은 곳에서 큰 곳에 영향을 미치는 그 모습이 참 재밌었습니다. 한순간도 지루하지 않는 흐름과 확실한 캐릭터의 색깔이 드러나는 점이 너무 좋았다고 남겨주셨고요. 이성균 배우님께 이제 질문을 이제 남기셨는데 아까 이제 뭐 수창배는 인물에 대해서는 잠깐 뭐 이렇게 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 이제 언급하신 건 조금 건너뛰고 서창배는 인물이 굉장히 이제 복합적인 인물이었는데 어떤 부분을 가장 주의를 하시면서 캐릭터를 만들어 가셨는지 궁금하시다고. 일단 감독님하고 술 마시면서 회의를 많이 할 때 왜 앞에 나서지 못할까 해가지고 미국 출신이라는 거를 대본 처음 있을 때보다 좀 더 강조를 했던 것 같고요. 그 당시만 해도 뭐 극중에 대사가 나오지만 빨갱이나 워딩 자체가 굉장히 예민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초회생적인 제한 때문에 내가 나서지 못하는 어떤 이유가 될 것 같았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저의 꿈을 김은범이라는 인물을 통해 투영을 하고 싶지만 그만큼의 인간이기 때문에 보상 심리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나서고 싶고 저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분명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느껴지는 여러 갈등과 딜레마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연기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어서 그 이제 XOSO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감독님과 이제 이성균 배우님께 남기는 질문입니다.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이한상의 표를 가져오기 위해 서창대가 거래를 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그림자였던 서창대가 정치에 대한 야망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감독님과 배우님께서 연출과 연기에 신경 쓰신 부분들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이거를 찍었을 때
그 성균 선배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 저에게 이제 공천해 주십시오라는 그 타이틀 아니 클로즈업 샷이 있어요. 이때부터 야망을 보이면 되겠다라고 성균 선배님이 얘기를 하셨고 거기가 맞아요. 거기가 기점이었고 사실은 그게 그 페이크지만 진심이거든요. 그 영화의 어떤 흐름상으로 보면은 장르적인 페이크지만은 그게 진심이었고 그리고 좀 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막에서의 서청대의 활약은 좀 귀여워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일부러 그 커튼 뒤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는 톤으로 잡지는 않았어요. 근데 2막에서부터는 이제 커튼 뒤에 있는 사람으로 잡았기 때문에 거기서 그 이한상이랑 그쪽도 되게 중요했고 거기서도 또 어둠 속에서 계속 나타나는 청대의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경선 장면을 되게 좋아하는데 일단은 감독님이 대본부터 해가지고 설계를 너무 잘해 놓으셔가지고 제가 뭐 특별히 어떤 연기를 어떻게 하겠다기보다 그때 되게 영화적으로 공간과 조명과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잘 표현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그냥 감독님 디렉션 믿고 그냥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슬전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이번이 변성령 감독님과 설경구 배우님 두 번째 작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작 불안당에서는 설경구 배우님이 수트 입는 것과 머리 올리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이번 작에서는 저번과 비슷한지 아니면 달라졌는지 궁금하고 감독님은 이번 작품에서 설경구 배우님을 어떤 식으로 보이게 하려고 고민하셨는지 궁금하시다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저 오늘도 머리 올리고 왔지 않습니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시작이 어렵지 하다 보니까 또 익숙해져서. 극 중에 이제 어떤 시대가 이제 60년대, 70년대를 그리고 있고 이제 수트를 입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60년대만 하더라도 조금 뭔가 그 패션이 조금 뭔가 촌스럽다고 해야 되나 뭐 약간 배바지 같은 그런 것들도 많이 입고 그러시는데 그런 의상에 대한 인물을 성격을 또 드러내는 게 또 의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은봉이라는 어떤 인물의 어떤 의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바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그 디자인한 대로 입은 거고 좀 불편했습니다. 배꼽이 가슴비까지 올려야 돼서 뭐 올려 내리면 또 따라와가지고 또 올리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입었습니다. 입으라는 대로 입었습니다. 경구 선배님은 지금은 머리 올리시고 정장을 입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즐기시는 것 같고 그리고 그거랑은 킹메이커 때는 그 불안당 때는 제가 좀 체중 감량을 요구를 했었어요. 좀 더 샤프해 보이기를 바랬어서. 근데 여기서는 일단은 상대가 이 사람을 굉장히 크게 봐야 하기 때문에 좀 더 담대하고 그릇이 큰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좀 그런 샤프한 모습보다는 약간 그 덩치와 살이 유지가 돼 있었으면 좋겠다. 그때가 좀 날카로운 각이 있는 거였다면 좀 힘 있는 곡선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살을 그렇다고 찌우시라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촬영 중간에 보니까 약간 찌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제 다시 경량을 들어가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살이 드신 게 술 때문에? 경구 선배님은 그렇게 술을 현장에서 드시진 않으셨어요. 저랑 상대만 자, 웅영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이제 배우분께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각각 김은범과 서창대를 연기를 하실 때 이제 어떤 무엇에 포커스를 두고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하다고 이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어떤 인물이 이제 관객이 됐을 때 김문봉과 이제 서창대라는 인물의 어떤 점을 좀 봐주길 좀 이렇게 원하셔서 그런 연기를 하셨는지가 이제 궁금하다거나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일단 김원봉 같은 경우는 그 연설 장면에서의 어떤 관객분들도 제 어떤 외침으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고 어떤 감정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런 바람이 있긴 했죠. 제의 호소와 외침이 오롯이 좀 전달이 될 수 있게 관객분들도 이 영화를 보시면 저는 뭐 초질관 연설이 가장 중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 저는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3막으로 나눠볼 때 1막 때 20대 창대는 뭔가 그림자를 같지만 굉장히 톡톡 튀는 아까 감독님이 뭐 귀엽게 보이고 싶고 그렇지만 그 창대가 목포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굉장히 좀 귀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목포 때그 선거팀들 일단 그거 위주로 좀 갔고 그리고 중간 경선 때는 좀 더 프로다운 친밀함 같은 게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3막 때, 대선 때 이제 문범과 어떤 갈등이 시작되고 제가 어떤 대신의 길로 갈 때는 어떤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인물의 그 영림과 약간 딜레마가 보이는 거에 포커스를 좀 두고 연기했습니다. 굿즈 없으면 섭섭행 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이거는 이제 좀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좀 묻는 질문이기도 하고 감독님이 관객분들에게 질문하는 또 영화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한번 선택을 했는데요. 감독님과 그 배우님에게 질문인데 김은범의 방식과 서창대의 방식 중 어떤 게 더 본인의 방식 혹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감독님 먼저. 저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진 거고, 그래서 물론 그러니까 이게 늘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상황과 순간마다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늘 운범의 생각처럼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정작 필요한 순간이 오게 되면은 이게 옳은 것을 취득하기 위한 건데 내가 뭐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좀 이러면 어때? 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면서 그래서 저도 그 영화에서도 무엇이 옳다라고 질문을 하지 않는 게 만약에 제가 운범의 태도가 옳습니다. 창대는 틀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도덕적으로 해야 한다면 마지막에 창대의 질문에 방법이 없으면 자네를 찾아가겠지 라고 대답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원치 않는 해답을 제시했을 겁니다 라는 마지막 대사에 연병 알고 있네 라고 하는데 그게 저의 생각인 것 같아요. 생각이자 그리고 질문인 것 같아요. 감독님이 이제 관객분들이 영화를 보시고 이제 이렇게 관객분들에게 어떤 드리는 질문이라고 이제 영화를 이제 만드신 어떤 유중 하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잘 전달이 돼서 질문 내용 중에 그런 것들이 이제 꽤 보이거든요. 그리고 잘 전달이 되신 거죠. 그리고 영화 보시고 나서 좀 그런 부분의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뭐 이렇게 잠깐의 시간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말이 없어 얘들아. 네, 서경훈님. 네. 저도 감독이랑 비슷한데 제가 글쎄 그 상황에 따라 틀린 거고 저는 자기가 정당하다고 하는 목적 또한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착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모르겠어요. 복잡해요 좀. 근데 그런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다면 목적을 이뤄도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그 목적이 이루어진 목적이 얼마나 오래 갈까 머리로 생각하는 거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머리로는 수단과 방법도 웬만하면 정당하게 가야 되지 않냐. 머리로는 그렇습니다.
상황이 닥치면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균 배우님. 네. 아니 저는 이 질문을 하고 좀 다른 얘기 같은데 연기할 때 뭐 배우들끼리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인풋이 중요하냐 아웃풋이 중요하냐.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과정이 중요하고 어떤 동기가 중요하냐 아니면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중요하냐 뭐 이런 거를 옛날부터 학교 때부터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굉장히 내가 보여지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어떤 감정이나 어떤 목적이나 이걸 내가 확실히 알고 그걸 전달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전달하는 게 어떻게 보여지는 거는 내가 이렇게 느끼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100% 정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 느끼지 못하더라도 관객분들이 이 결과를 보고 이거 너무 이게 전달이 되면 근데 거기에 맨날 이렇게 딜레마가 있고 뭐 학교 때부터 술 먹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막 그랬는데 어느 한쪽에 이게 맞다 정답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좋은 결과를 정말 느끼면서 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때마다 좀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답변들을 좀 이어가지고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잖아요. 그 어떤 이제 똑같은 꿈을 가졌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 일어난 올바른 어떤 그릇됨의 어떤 충돌로 둘의 관계가 깨졌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다시 이제 마주했을 때 어떤 서로의 어떤 그런 어떤 입장, 과거의 어떤 그런 서로의 어떤 입장을 좀 이해하는 그런 듯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그 장면에서의 어떤 그 좀 어떠셨나요? 어떤 상대방을 어떤 이해하는 듯한 그런 어떤 대사도 있고 한데 어떤 또 마음으로도 연기를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감독님이 어떤 그 장면을 통해서 또 보여주고 싶었던 어떤 연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 먼저. 저는 마지막에 저는 그 둘의 대화는 상대가 끝까지 희망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아시겠지만은 화면이 바뀌면은 상대 혼자 앉아 있는데 상대가 나중에 원범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연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저는 그랬습니다. 네, 저도 상대의 생각, 상대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상대가 마음 그리고 또 변면에 또 판타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상대 또 앉아있는 입장에서는 또 서로가 서로를 또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속을 다 알면서 다 서로 다 알고 있었구나. 대답도 대충 알고 있었고 그러면서 저는 그 장면 볼 때마다 뭔가 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마지막 장면 처음 봤을 때는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둘의 관계가 왜 이렇게 됐으면 참 이렇게 안 맞아지는 둘의 관계가 너무 좀 안타깝고 그래서 그런지 좀 여운이 좀 가더라고요. 저도 엔딩 장면이 제일 좀 되게 고민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한번 촬영하다가 구도로 바꿔가지고 다시 찍은 거예요. 원래 파이에서 처음 경선할 때 제가 이렇게 칭얼대는 신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 이렇게 술 먹고 있다가 저는 왜 안 됩니까? 그 구도로 엔딩을 찍었는데 마주보지 않으니까 그런 감정이 잘 안 나타나가지고 감독님이 그 다음날인가? 그날 찍고 오후인가 바로 구도를 콘테를 다시 해가지고 바꿨던 장면인데 좀 어려웠어요. 영화 이렇게 끝나? 뭔가 엔딩 같지 않고 좀 이게 뭔지 정확히 모르겠고 이게 환상인지 판타지인지 그렇게 뭐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지가 않았거든요. 좀 영화를 보고 나니까 그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상대가 또 대선을 떨어지시고 여러 가지 뉴스를 접하고 어쩌면 그 기다린 게 아닐까 이런 순간을 기다리면서 지내왔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답변에 이어가지고 이제 이 헌터님이 남겨진 질문인데 그럼 이제 감독님에게 이제 질문을 드린 건데 그 마지막 어떤 대화 장면은 어떤
인물의 상상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대화 후에 홀로 남아서 생각을 정리하는 것인지라고 하다가 남겨주셨는데요. 대화 후에 이제 홀로 남아서 그 생각을 정리하는 것인지라고. 이런 거를 감독이 정확히 노트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상대의 바램이고 상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찍었는데 늘 이런 거 찍을 때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찍을 때마다 얘기하는 게 제가 찍고 난 후에는 제 해석이 맞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기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게 정말 그걸 찍으면서도 그 생각도 했어요. 이거는 어떤 사람은, 어떤 관객분들은 둘이 만나고 혼자 남은 장면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대로의 해석도 좋고 전 좋아요. 그리고 딱히 열린 결말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그냥 해석의 차이로 좀 남겨두고 싶어요. 그래서 하지만 저는 일단은 찍을 때의 마음은 상대의 상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이호호라님이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일단 총성 없는 전쟁이 이렇게나 엄청나다니 정말 묵직한 영화였습니다. 숨막히는 긴장감의 연속이라고 소감을 남겨주셨고, 질문은 이성균 배우님께 드리는 질문인데 서창대에게 이북 사투리는 어떤 의미였을지 궁금하다고 이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이게 또 어떤 그림자의 어떤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본인 어떤 가족의 어떤 그런 또 이력이 또 중요하게 작용을 했을 텐데 그거랑 같이 묶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모티브로 삼은 그 인물이 약간 이북 출신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도 확실하지가 않고 그래가지고 근데 감독님이랑 인물에 접근할 때 난 그게 조금 부드러워지는 게 어떤 정당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서재 시인 찍을 때 원래는 그 마지막에 이북 사투리 쓰는 게 아니었는데 감독님한테 그냥 쭉 들어가기 전에 나 마지막에 그냥 조금 쓸게요 하고 들어가서 그냥 감정적으로 어떤 인간이 솔직해질 때 뭔가 자기가 감추고 싶은 출신 성분이지만 그게 드러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때 이북 사투리 썼던 것 같습니다. 제가 놀랐던 부분이었는데요. 기억을 좀 더듬어서 올라가면은 성균 선배는 이분 창대에 숨기고 싶은 아이덴티티잖아요. 자기가 그림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고 숨기고 싶은 아이덴티티고, 그래서 택시기사랑 아내랑 싸울 때 택시기사 앞에서 하다가 말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했었어요. 성균 선배님한테 제가 극 중에 다시 한 번만 튀어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딘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조우진 선배님이랑 이 실장이랑 헤어질 때 모든 걸 포기하는 순간에 나오면 어떨까라고 드렸는데 성균 선배님 고민해 보시겠다라고 하고, 근데 그날 제가 생각한 날이 아니라 그날 문범이랑 서재신에서 준비를 해오셨는데 성균 선배님이 두 가지 저도 긴가민가 하고 있으니까 두 가지 버전으로 찍자고 하시더라고요. 이북 사투리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표준말로 한번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이북 사투리를 들었는데 제가 딱 그 순간일지도 몰랐어요. 어디서 하려고 그러지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모니터에서 분명히 기분 좋은 소름이 돋았었어요. 그리고 표준말 버전 한 번 더 할까라고 했는데 더 할 필요 없으시다고 그냥 이게 오케이다라고 했고, 송현 선배님이 진짜 되게 그냥 연기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캐릭터를 되게 오래 공부하셨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어떡하죠? 시간이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질문이 이제 총 한 190개 정도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몇 개 질문을 못 드렸네요. 아쉽지만 이제 지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감독님하고 이제 설경구 이성규 배우님에게 관객분들을 마지막 인사말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어떤 정치 드라마고 정치 영화고
그러긴 하지만 이렇게 막 굉장히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불편하게 하는 영화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은 이제 친구분들한테도 많이 얘기해 주시고 뭐 그리고 또 한 번 보러 와주셔도 좋고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가 12월 29일로 개봉을 잡을 때는 위드 코로나가 이제 접어들 때쯤에 극장이 다시 활기를 띨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이 확 빗나가면서 지금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많이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여기서 또 물러서면 안 되고 또 스파이더맨, 킹스맨, 넷플릭스도 몇 편은 까지 해서 헐리우드 영화들이 또 대작들이 또 들어오고 있고 한국 영화로서 유일하게 좀 킹메이커가 집도를 기록하는데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좀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힘을 좀 낼 수 있도록 좀 힘을 좀 주십시오. 정말 너무 오랜만에 이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은데 영화를 찍고 이렇게 극장에 저희 영화를 상영을 하고 이렇게 관객분들 만나가지고 영화 이야기를 한다는 게 이렇게 행복하고 소중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저희 지금 개봉 확정이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정말 요즘 시기가 안 좋잖아요. 정말 큰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지점이었는데 정말 선거 치르는 마음으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편이 좀 되어주셔서 저희들의 정말 진정한 킹메이커가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보신 이제 킹메이커, 그냥 우리가 이제 뭐 재밌는 영화를 보는 것도 즐거운 어떤 감상이지만 이 영화는 재밌기도 하지만은 또 감독님이 이제 관객에게 어떤 그 질문이 굉장히 어떤 선명하게 와닿기 때문에 영화를 보신 후에 또 영화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볼 또 시간을 가지게 되고 또 각자 이제 궁금하신 점들 이런 부분들이 많으실 텐데 좀 이제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좀 영화에 대해서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스파이더맨 때문에 뭐 미쳐들 계신데 조금만 들으시고 킹메이커 쉽지 않은 어떤 그 시기에 개봉을 하는데 이 영화가 잘 만든 영화, 완성도 높은 영화, 훌륭한 배우들의 연기를 볼 수 있는 한국 영화들이 좀 잘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세 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회장 뒤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